자, 야곱의 후손들, 특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집트 이주 후에 거기서 이제 71년부터 해서 90 몇 년까지 이주 후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자연사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요셉이 110세에 1585년 이집트 이주한 지 71년이 됐을 때 요셉이 사망했다. 110세로. 그 다음에는 스불론이 114세로 사망했다. 또 시몬이 120세로 사망했다. 르우벤이 125세로 사망했다. 단이 120세로 사망했다. 이사갈이 122세로 사망했다. 아셀이 123세로 사망했다. 갓이 125세로 사망했다. 유다가 129세로 사망했다. 납달리가 132세로 납달리와 유다는 같은 나이예요. 같은 나이. 그렇지만 더 오래 살았어요. 납달리가 한 3년 더 오래 살았어요. 납달리가 132세로 사망했다. 레이가 제일 마지막에 사망했는데 137세로 이집트에 이주한 지 93년이 지나서 레이가 사망했는데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다. 그때가 1563년. 1563년. 근데 여기에는 벤자민이 언제 사망했는지 벤자민에 대한 기록만은 없어요. 야살의 책이 없어요. 물론 창세기에도 그 기록은 없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하는데, 모세가 출생한 연도는 1526년, 기원전 1526년. 그러면은 여기 레이가 사망한 게 137세로, 레이가 137세 사망할 때 2주 후 93년 지났을 때 그때가 1563년.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약 37년 정도 차이가 나요. 레이가 137세로 마지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이가 사망한 이후로 레이의 후손 모세가 출생하기까지는 37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 쉽게 말하면 레이는 모세의 어머니 쪽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 쪽으로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의 넷째 딸이에요. 레위의 넷째 딸. 그렇지만 아버지는 레위의 손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조카가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 시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네 번째 딸. 이집트 이주 시 이집트 명단에는 남자가 3명밖에 없는데, 그 남자 명단은 이집트 바깥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걸어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집트 이주할 때 이 요게벳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 명단에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네 번째 딸이다. 그래서 이 레위의 출생은 이집트 이주 시하고 역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126세에 혼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 이주 시 126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요게벳이 126세에 혼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 이주한 지가 벌써 12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126세에 혼인했는데,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장남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고모예요. 요게벳이 학년이 높아요. 고모. 나이 많은 고모죠. 126세의 여자라면 이 혼인한다 그러면 엄청, 어떻게 보면 늙어 죽기 전에 이제 혼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126세. 아주 많아요. 아므람은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이고, 이렇게. 그래서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13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출산했다.
130세라는 것은 모세가 80세에 210년에서 맞추다 보니까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어요. 그때가 130년, 130세, 80세에 해서 합쳐서 210년에 출애굽했어요. 기록에는 2주 후에 21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요 기록들이 맞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 126세, 아므람이 이제 죽을 때는 137세지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126세의 진짜 할머니 신부고,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한참 젊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6장의 18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동생, 그 아비의 누이 동생 고모예요.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민수기 26장 59절, 역대상 6의 3절 혼인했다. 아므람의 친아버지 고앗의 여동생이에요. 고모 관계. 요게벳이 126세였을 때 혼인했다. 요게벳은 고모 126세,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조카를 남편으로 아므람과 혼인했다.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노아의 혼인회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혼인의 상황은 홍수 이전에 노아가 혼인할 때에 노아가 498세로 에녹의 딸 나마하고 혼인할 때, 노아가 498세, 이 신부는 나마인데 나마가 신부 나이가 580세,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거죠. 580세, 뭐 할머니 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인하는 여자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은 82세의 나이 차를 가지고서 혼인을 했어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그 노아의 아버지를 통해서 120년 후에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싸그리 다 전멸시키겠다 하고 하는 이런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노아나 그 위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왜? 이제 1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 멸망할 건데 왜 혼인을 해? 자식 새끼 나가지고 왜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키냐고. 혼인을 일부러 안 했어요, 다들. 그렇지만 노아는 명령에 의해서 혼인을 하게 됐고, 에녹의 딸 나마를 이제 처로 삼아서 혼인했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더 많고 이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도 들어가고 이 사람도 들어가고, 또 아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노아가 502세 때에 나마가 584세에 둘째 아들 셈을 출산을 했어요. 500세. 그러니까 600세에 홍수가 나지만 홍수가 나기 98년 전에 출생을 했어요. 자, 요게벳이 127세가 됐을 때 미리암이 출생을 했고, 요게벳이 128세가 됐을 때 아론이 출생했고, 또 7개월 그 다음에 요게벳이 130세 7개월 만에 모세가 출생했다. 그래서 130세에 모세 출생. 자, 모세가 3살 젖을 떼고 나서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어린 3살짜리가 그 이집트의 왕의 왕관을 벗겨서 모세가 썼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왕이 있는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간이 재판이 돼버린 거예요. 정식 재판 아니라 간이 재판. 모세가 재판 후 처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 야훼와의 수호 천사가 이 재판에 개입을 해서 어린 모세 생명을 구했다. 어린 모세가 불탄을 석탄을 잡아서 선택을 해서 모세 자기 입에 넣어서
뜨거운 석탄이 입에 들어갔으면 뭐예요? 디는 거죠. 화상을 입는 거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하는 이 창세기에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나서는 그 이유예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니까 아론이 모세 대변자로 나서서 일을 해요. 자, 모세가 15살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안식일을 제정해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해줬고, 왕의 허가를 받은 거예요. 왕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세가 18살에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납치하고 또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그 땅에 파묻었는데 이집트 왕의 이제 그게 들켜가지고 이집트의 처벌이 두려워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때 야훼 천사가 도움을 해서 이집트 국경 밖으로 모세를 끌어냈다 해서 도주가 됐고, 18세에 모세가 도망간 곳이 이집트 국경 밖에 있는 구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키키아누스가 통제하는 그 군대에 피신해서 거기서 9년 동안 동고동락. 그렇다고 이 구스가 엄청나게 큰 집단이 아니고 약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소 그룹이에요. 그냥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정도예요. 한 마을을 이렇게. 여기서 9년 동안 있으면서 키키아누스가 병이 들어서 사망을 해서 결국은 모세가 27에 왕궁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알고 똑똑하니까 모세가 구스의 통치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이집트의 동쪽 국경에 거주하는 구스인들, 현 이디오피아 지역이 아닌 가나안 이집트의 동쪽 경계, 동북쪽의 경계 거주자, 국경 밖에 있는 거주자들의 구스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구스에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모세가 함의 후손 구스인들이 준 이 키키아누스 왕의 왕의 왕비 이름이 아도니아를 줬는데도 모세가 한 번도 4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아는 이유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그런 유언들이 있고, 모세가 셈의 후손, 신앙은 야훼 신앙. 이 사람들은 야훼 신앙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르죠. 그래서 할례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40년이 지난 동안에 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을 해가지고, 이 모세가 나를 4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도 않았다. 또 모세는 셈의 족속이고 우리 구스인의 후손은 아니다. 우리하고 족속도 다르고 또 믿음의 신앙도 다르고 또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 불만이 생겨가지고 결국 모세가 퇴출이 됐어요. 명예퇴출.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아까 그 왕비의 아들이 이미 컸으니까 이제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게끔 이제 거의 40년이 됐으니까 통치자 하게끔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해서 퇴출이 됐어요. 명예퇴직. 모세가 50세쯤 했을 때, 모세가 50세쯤 됐을 때 출애굽 인도하기 전에 에브라임의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하다가 팔레스타인의 가드 사람들이 가축을 살려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우리가 왜 팔아야 되느냐, 그런 이유가 있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칼이 있고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잡아먹었어요. 가드 사람들과 이제 전쟁하게 되는 거죠. 아브람 지파 3만 명이 전멸을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해서 실패를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 나이가 50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모세가 66세에 구스에서 명예퇴직을 했고 40년 동안 명예퇴직을 했고 이집트 파라오 왕이 아직 생존해 있어서 자기가 이집트로 가면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이집트로 가질 못하고 함의 후손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엘의 딸 사람들, 이 목동을 만나가지고 결국 루엘의 가족들한테 같이 버쳐 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함의 후손 미디안 사람의 집에서 같이 들어가서 사는데 그 집에 10년 동안 보호 감옥 10년 동안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거기서 잡혀서 살아요. 10년 동안 요때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을 거다. 왜? 모세가 욥기에도 보면 하늘나라 야훼와의 그런 회의하는 그 과정이 나오고 또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에 사단과 야훼와 또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문학적인 그 기록이 똑같아요. 과정들이. 그래서 결국은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자, 이집트 파라오 왕이 문둥병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여기 이제 나와서 더 이상 모세를 찾을 사람이 없다. 파라오 왕도 사망을 했고 또 이 구스 사람들도 모세를 찾지 않고 십보라하고 이제 혼인했어요. 그래서 모세 두 아들이 출산했고 루엘의 목동 생활했다. 요 모세 75세부터 78세까지는. 그 다음에 모세가 78세 때 소명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됐다. 이집트 갈 때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또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이제 할례 문제로 해서 천사들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십보라가 급히 장남을 할례를 직접 해가지고 피해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십보라가 한 말이에요. 피해 남편이라고 한 것은 시나이 호렙산에서 아론이 마중을 나와서 상봉을 해가지고 모세형 아론이 강권으로 이 함의 후손 미디안 여자하고 아들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누구냐 뭐 하다 보니까 야훼와께서 주신 그 자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는데 결국은 모세형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그 판에 웬 그 함의 자손이 여기 들어와서 그걸 하느냐. 그래서 이집트 들어가지 못하고 이 미디안 여자 아내하고 두 아들은 루엘의 집으로 미디안으로 다시 귀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78세에 출애굽을 위한 모세 준비를 하고 아론은 80세고 이집트 도착해서 면담도 하고 출애굽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이스라엘 가서 또 높은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만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도 승인이 나진 않아서 거의 2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출애굽 활동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이 출애굽 활동이. 결국은 1446년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장자의 사망하는 그런 10가지 재앙이 이루고 나서야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야밤에 이제 쫓겨나듯이 쫓겨나요. 모세가 이때 80세, 아론이 82세, 미리암이 83세, 1446년에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40년 후에 아론 사망하고 미리암이 사망하고 또 모세가 사망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호수아서 24장의 32절에 보면 1380년에 여호수아가 108세일 때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에 요셉의 뼈 해골을 이장했다. 창세기의 48장의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도 일부분을 더 준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 결국 야곱이 97세 구입한 세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창세기만 보면 이해를 못하는데 야살의 책을 보면 아 이래서 실제 전쟁이 있었더구나.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실제 전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만 보면 이런 전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이게 추정해서 이게 무슨 거니까 이게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사망을 했고 딥나스 세라에 매장이 됐다. 이스라엘을 28년간 다스렸다. 각 지파별로 자기 조상을 배당된 각 지파에 이장했다.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이장하는데 르우벤과 가드은 요단 이편 로미아에 이장했고 묻었다는 얘기예요. 시몬과 레이는 마우다이, 유다는 베들레헴 맞은편 벤자민 성읍에 묻혔고 이사갈 수불로는 시돈 땅에 묻혔고 다는 에시타엘에 묻혔고 납달리와 아셀은 가데스 납달리에 묻혔고 벤자민의 뼈는 예루살렘에 묻혔다. 해골을 가져와서 묻은 거예요. 요셉의 뼈만 아니라 이 12아들의 뼈까지 각 지파별로 가져와서 묻은 거예요. 그러면 각 지파에 요셉의 아들들 둘인데 그 사람들 이름은 여기 없어요. 그 사람들도 제 지파인데 두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인데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사망했다. 예, 여기까지